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통 여름으로 접어들 쯤 되면은 제가 이제 보통 방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에 이제 다시 시작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분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요번 여름부터는 그냥 건너뛰지 않고 녹화를 좀 미리 한 번에 좀 이렇게 해 놓으면서 뭐 그게 2주치든 3주치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2주, 3주 뭐 한 달 요렇게 해가지고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7월 달부터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려고, 새로는 아니죠. 계속 연결해서 가려고, 공부 방법을 계속 연결해서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제가 그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이제 뭐 2시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녹화를 이제 한 번에 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 만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아직은 없어가지고 7월 달 되면서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번외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번외편으로 한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주분이나 뭐 한 일주일 반,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1회, 그러니까 일주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 더 해가지고 뭐 그 다음 수요일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해가지고 번외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외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공부와 삶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이 다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번외편을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번외편을 이제 해가지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다음 편이 되든 하나를 더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번외편을 만들 텐데, 보통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학생들 특히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요.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크게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완전히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내가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죠? 그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회사든 뭐 나중에 직장을 잡든 내가 회사를 차려서 내 사업을 하던 생각을 해보면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뭐죠?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래프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해 놓으면은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요때 투자하고 요때 팔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buy low, sell high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을 때 사가지고 높은 데 팔면 되겠지.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그죠? 말 그대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사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팔면 돼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문가들조차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해도 돈을 말 그대로 뭐 쉽게 번다 그럴까요? 생각만큼 쉽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학교에서는 그래프를 배우고 그래프로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은
제가 이걸 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뭐죠? 그 이 공급하고 수요? 예, 뭐 이래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딱 만나는 점을 넘어서야 뭐 손익 분기점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 그래프를 아무래도 잘못 그린 것 같죠. 예. 어쨌든 제가 지금 그래프도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굳이 이거를 찾아볼 그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면 뭐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래가면서 그게 어디서 만나가지고 뭐 손익 분기점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게 수익이고 저도 기억나요. 얼추 그래프는 기억이 안 나도.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살아가면서 재정을 계획을 하고 또 그 뭐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되면은 망하는 회사도 없어야죠.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일도 없어야 되겠죠. 왜? 내가 그래프를 놓고 분석을 다 해가면서 차곡차곡 보면서 이때는 아 그래 이게 지출이 늘었으니까 이때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뭐를 어떻게 줄이고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식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낮을 때 사고 주식값이 내려가면 사고 높을 때 팔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똑같아요.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골프하는 게 잘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니 공을 보고 공만 보고 쳐. 그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공을 듣고 안 칠까요? 공을 보고 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프를 보고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안 될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다 진짜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것들인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삶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은 건가? 골프를 내가 분명히 뭐죠? TV 보면서 거기에서 골프 선수들 나온 거 보면서 그 분석한 거 스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나온 거서부터 뭐 그거를 공을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배워요. 그랬는데 필드 나가가지고 휘두르면 엉뚱하게 날아가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 방법. 그래서 공부 방법이 삶과 연결이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오지 않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 어떻게 되면 그냥 무조건 외워보던가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나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직접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 방식대로 무조건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 네. 그런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끔 공부 방법이 잡지를 못해 왔는가라고 하면 이거는 아직까지 공부 방법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립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정립이 돼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미래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면 공부 방법 하나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아직까지 정립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공부 방법이 삶과 연결된 공부 방법은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없고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이런 예를 들었죠. 천재들의 얘기. 예. 천재들은 자기들이 천재적인 사고를 발휘해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 요거를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여기다 써놓고 할까요?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5년이 맞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한 것.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한 뭐 저희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라 이거 다 제하고 새로운 얘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로운 얘기 이건 뭐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설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자기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쫓겨나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숨을까도 생각을 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숨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재기를 했어요. 재기를 했는데 어떻게 재기를 했느냐? 그 뭐죠? 매틱스인가? 맥사인가? 뭐 어떤 회사 이름하고 픽사인가? 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토이 스토리 만든 그 회사 있죠. 애니메이션인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든 최초의 영화를 만든 회사 픽사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 회사를 그 이 사람이 다시 도전해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픽사인가 여기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그 영화는 꽤 많죠. 그 이후로. 왜냐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요. 그 토이즈 R 스가 처음이라 그랬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에서 이 제가 알기로는 이 둘 중에 회사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합치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의 그 수장으로 이제 그 다시 되돌아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창피하고 그래서 숨고도 싶었지만 다시 시작했다. 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가 학교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 폰트를 개발하면서 컴퓨터에다가 이 필체를 접목시켜 가면서 막 이렇게 그 이 왜 이 뭐라 그러죠? 그 그래픽 디자인 하듯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나와 가지고서는 아이디어만 조금 바꾼 거예요. 폰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뭘로 바꿨냐면은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대학에 가서 자기가 대학을 그 드랍을 하고 대학을 이제 그 접고 그리고 나서 했더니 길이 보였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대학에서 너는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뭐 1학년 때 이거 들어야 돼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가서 듣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아도 되니까. 왜 내가 들을 생각이 없는 것들에 돈을 들여가면서 대학에서 그걸 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아예 접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막 이렇게 그 손글씨체 만들고 막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폰트를 만들어서 애플을 성공시켰다가 거기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때 애플에서 쌓아왔던 거를 가지고 다시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계속 쌓여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이자 공부 방법이자 이게 삶과의 연결되는 공부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자,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